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지. 그 사람들 심리 뭐야 그러면? 다 이쪽 보는데 왜 갑자기 돌아갔어? 나는 다른 한 명을 봤어.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나도 많지. 나도 많지는 않은데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어. 난 봤지. 근데 그건 왜 그런 거야?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걸 연구를 해봤어. 근데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거에 한 30~40%를 보통 자기 얘기를 한대. 맞지. 이 형은 90%.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특히 자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뇌를 찍어봤어. 뇌를 찍어봤더니 자기 얘기를 할 때, 돈 벌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똑같은 거. 성관계 할 때랑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야. 와 이러면 그럼 성관계를 본인 얘기로 푸네. 아니 이 형 아직도 관계가 없어가지고. 청각이거든? 너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와 이 형 완전 너 엄청난 친구였어. 이 형 엄청났네. 와, 이 형 거의 그래서 혼자 있어도 별로 외롭지가 않구나. 이 형 대단했구나. 거기다 모닝 상대를 때리니까. 냅둬야 돼. 또 좋은 정보를 태훈이한테 또 많이 들었는데 다음은 이제 강민이. 강민이의 전문 분야는 정신건강 전문이라고. 정신과 의사니까. 정신이 요즘에 좀 아프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 요즘에. 상담도 많이 하고. 옛날하고는 그래도 확실하게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것 같기는 해. 예. 뭐 상민이도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변에 정신과도 많아졌고. 근데 여전히 좀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안타깝고 지금 20몇 년째야. 그래서 사실 나 같은 사람이 방송 나와서 정신과에 대한 어떤 오해나 편견을 좀 낮춰주는 게 사람들이 정신과 진료를 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혹여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과 간다는 거를 좀 꺼려하잖아. 그치, 얘기하고 무서워하지. 또 주변에서도 야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되지 뭘 정신과를 가 이런 얘기가 이제 제일 크게 이제 상처인 거고. 그리고 정신과를 가면 대부분 정신과 의사가 약만 준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환자보다 더 떠들거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정신과를 가면 사실 이게 막 내가 조리 있게 말을 못 하겠어. 막 가끔 가면 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맞아. 하는데 나는 의사 입장에서 왠지 되게 막 추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어? 그 일단은 일반 진료실에서는 한꺼번에 모든 걸 파악하려 그러지 않아. 왜냐하면 나한테 처음 오신 분이잖아. 처음 오신 분이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믿어. 내 속마음을 어떻게 다 얘기하겠냐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려고 해. 근데 다만 정신과 의사가 탐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기는 해. 어디냐 하면은 응급실이야. 응급실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가 와. 정신착란이 왔어. 근데 뭔가 조현병 같지는 않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하고는 뭔가 양상이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도 하고 얼굴 표정도 보고 하는데 뭔가 이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묻는 거지. 혹시 죽으려고 약을 먹었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얘기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숨기고 있다가 사실은 내가 죽고 싶어서 집에 있는 약들을 이것저것 다 먹었다. 근데 우리가 약을 많이 먹으면 뇌 쪽으로도 문제가 와서 착란 증상이 생겨. 그러니까 그 질문 하나하나가 진짜 소중하고 중요하겠네. 내가 정신과 환자를 하면서 놀랐던 경험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 입원 상황이야. 그러면 환자분들이 병실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산책도 같이 나가거든. 치료에 비교적 협조적인 분들을 데리고 이제 산책을 나가는데 환자 한 분이 도망치는 거야. 아이고. 괜찮은 척 했는데 이제 나가가지고는 도망치는 거지. 근데 그럴 때 산책을 나간 의사는 절대로 그 환자를 쫓아가면 안 돼. 왜냐하면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도망치면서 교통사고 같은 게 날 수도 있잖아. 그냥 도망을 간 데는 어디로 가겠어? 집으로 가겠지. 가만히 놔두면 되는구나. 쫓아가지 않는 게 원칙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산책을 나갔는데 한 분이 도망가신 거야. 그래서 나 일단은 안전한 게 최고니까 집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병실로 다시 돌아오는데 갑자기 카트에 막 응급차 카트에 아까 전에 그 환자가 실려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가다가 사고 났나 싶어서 엄청 놀래가지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요즘은 약이 많이 좋아져서 이런 게 드문데 과거의 조현병의 심한 증상 중에 하나가 납골증이라고 있어. 뭐냐면은 갑자기 온 몸이 밀랍이 된 것처럼 굳어. 그 상태에서 쓰러지는 거야. 그리고 못 움직여. 그 도망친 환자가 급하게 도망가다가 뭔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납골 증상이 오면서 도망간 자세로 쓰러진 거야. 그리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응급 상황인 줄 알고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병원으로 온 거지. 그래서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다시 입원 치료로 연계를 한 경우거든.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거를 다시 지금 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